안녕하세요. 저 철수입니다. 자, 오늘 캐치 커리어콘 블록체인,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면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것들 많이 떠올리시죠? 사기다, 실체가 없다, 다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블록체인 커리어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아주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려 삼성전자에 다니시다가 퇴사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입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클레이튼 재단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믿어요.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제 이름은 이제 김정현이고 사내에서는 이제 콜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컴퓨터공학 박사 받고 삼성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그 카카오의 그라운드엑스부터 해서 클레이튼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클레이튼 재단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크게 세 가지고요. 블록체인 개발자란 뭔지, 그리고 대기업에서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좀 겪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리더가 뽑고 싶은 인재상이 뭔지, 그런 이제 취준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자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블록체인 개발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하나로 퉁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코어 개발, 두 번째는 인프라 개발, 세 번째는 서비스 개발입니다. 그래서 코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이런 이제 실제 저희가 노드를 돌린다고 하는데 그 노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이제 코어 개발자라고 부르고요. 인프라 개발자는 이제 코어 노드만 있으면 사실 안 되고 노드 위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좀 필요합니다. 블록 익스플로러라든지 API 서비스, 지갑 이런 등등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필수적인 툴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인프라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을 서비스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영역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영역에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발자 더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웹3 얘기들 많이 할 텐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웹3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1과 2가 있은 다음에 3이 생겼겠죠. 웹 1.0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만 세팅된 상태.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개인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있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죠. 내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 페이지 그냥 보는 거. 그래서 뭔가 인터랙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 게 웹 1.0이라고 한다면 2.0으로 가면 좀 개인화된 뷰들이 생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내 담벼락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사람 담벼락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내가 저 친구 담벼락에 글을 쓴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생긴 게 웹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은 웹 2.0 기능에 추가해서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빌리티나 이제 그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게 웹 3.0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더 얹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이 뭐야?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연히 뭔지 모를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에는. 이제 그렇게 너무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발 방법론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얹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존에 서비스 개발할 때 다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개념들이 있었고 그렇게 개발들을 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나 블록체인 노드와의 통신 기능들 이런 것도 추가된 게 블록체인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쓰면 되는지 조금 더 기존의 개발 방법론보다 배워야 될 게 조금 더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완전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개발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개발 방법론들을 잘 안 상태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들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발 방법론들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 블록체인 개발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블록체인 개발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뭐 제 커리어 패스 좀 얘기 드리면서 어떤 커리어 패스를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 블록체인을 떠나서 내 성향, 내가 어떤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블록체인을 떠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기업에서의 개발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내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이 주어진 게 있고 근데 대신 단점은 영역 바깥의 일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조직도 굉장히 크고 내가 속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 톱니바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어서 이제 대신 또 이제 덩치가 큰 만큼 사용자가 많은 만큼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의 어떤 임팩트를 느끼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나 만들 때 충분히 많은 고객들이 문제가 안 생기겠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선 상으로 이제 안정적이고 변화가 빠르지 않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하는 게 내가 나의 성향에 맞다라고 하시면 좀 더 대기업에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스타트업은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일단 적다 보니까 내가 다른 팀이 뭐 하고 있는지 알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개발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들에 접근해서 어떤 걸 하고 있지라는 걸 궁금해하는 성격이라면 좀 더 스타트업에 어울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단점은 이제 대기업은 리소스도 많고 돈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와 뭐 이런 QA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또 스타트업은 그 정도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나 뭐 리소스적인 여유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걸 만들기보다는 빠르게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도전적이고 시장 이런 조직의 변화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블록체인 개발의 장점은 첫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이제 미덕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개발 쪽에 오시면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덕에 그냥 몸만 딸랑딸랑 가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몸만 가셔가지고 미덕들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발자 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때 본인 성향이 뭐 개발자 좀 아이가 많긴 하지만 이 성향에 가까우시다고 하면 뭐 사람 만나고 개발에 대해서 빨리 배워나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개발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기존의 개발을 보면 뭐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요구 사항들이 나오면 그 요구 사항들을 얼마나 잘 구현할 건가에 좀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데 블록체인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도 개발 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영역들까지 같이 보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까지 좀 있어서 주어진 일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만들어간다는 게 좀 더 재밌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B2B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이 경계라는 게 없죠. 이제 국가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또 외국에 나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개발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기술 리더가 이제 뽑고 싶은 사람들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뭐 저도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고요. 제가 주로 하는 질문들 꼭 모든 면접마다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사람을 뽑을 테니까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인터뷰어 그 면접자 입장에서도 이 회사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빠르게 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어진 일만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이거에서 강점이 있고 이런 걸 잘 만들어 갈 수 있어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면 이분은 이렇게 같이 일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어서 저게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뭘 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다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스타트업 사람도 없고 리소스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처음 하나둘씩 알려드리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좀 더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과 뭐 더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더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블록체인 관련 지식들을 좀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컨센서스가 뭐고 블록이 뭐고 트랜잭션이 뭐고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내가 트랜잭션 썼을 때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 테고 또 제가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트랜잭션의 서명 원리이긴 해요. 결국은 이제 암호화된 방식이고 뭐 더블 스pen딩을 막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서명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막아지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들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사실 이더리움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면서 뭐 프로그래머 머니 뭐 이런 말들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블록체인 산업에서 개발하시는데 더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오시면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 취직하시기 좀 더 쉽겠다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제가 커뮤니티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블록체인 미드업이라는 게 있고, 이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미드업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이제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참여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들, 한국어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블록체인 시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같이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궁금하시면 또 개발자이라고 하시면 미드업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한국 블록체인 미드업은 이제 단순히 제가 클레이튼에 있지만 클레이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블록체인 개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초심자들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데브밋이라고 하는 건 클레이튼 위주의 좀 미드업이긴 하고요. 여긴 조금 더 개발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다뤄볼까 해요. 개발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서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록체인 개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그래서 뭐 완전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 아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해도를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커리어 쌓는 것도 내 개발 성향, 내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발 성향에 맞게 커리어를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때에도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한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은 면접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콜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스토리부터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까지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이 아직 생소한 취준생들을 위해 클레이튼 재단을 아주 쉽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네. 일단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름이고요. 예, 사실 시작은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번 연 초에 클레이튼 재단이 공식 출범을 했고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이제 클레이튼,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의 메인넷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개발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이 모든 걸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재단은 어떤 사무국, 실제 일을 실행하는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가버넌스 카운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과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것들 결정을 하고요. 그럼 결정된 일들을 실제로 누군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집단이 이제 클레이튼 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원래 감기 걸리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 행사에 대한 또 긴장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더 좋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강연에서도 다뤄주시긴 했지만 국내 최고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업계로 전환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셨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제 삼성전자에 있을 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내에 이제 블록체인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 이더리움의 기술을 좀 배워 나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내 창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 안에 C랩이라고 창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블록체인 테마로 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들, 아이디어들을 모아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서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잘 안 되는 바람에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게 돼서 그래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이 있어서 블록체인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통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일로서 이제 블록체인을 하시게 됐어요. 네. 확실히 또 개발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시는 일이 개발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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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도 좀 하셨죠? 뭐 약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 부분도 재밌네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하셨는데 두 조직을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기업 아닐까요? 두 개 다 붙으면? 뭐 아까 사실 앞에서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성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맞는 분과 이제 스타트업 맞는 분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은 저는 스타트업이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저기서 뭘 하지? 저것과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조금 더 넓은 그 궁금증과 뭐 어떻게 보면 오지랖 이런 걸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좀 있긴 해서 내가 그런 안정을 추구하나 아니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나 그런 차이를 보고서 개인들이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 이게 사전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개발 리더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 부분이 궁금한가 봐요. 네네. 사실 뭐, 저는 아직도 조금,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뭔가 블록체인으로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냐, 블록체인 쓰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조금 저는 물음표이긴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직 그 대중화됐다, 뭐 매스어답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측면이 있긴 합니다. 기술적인 성숙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규제 같은 게 이게 금융이 포함됐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제가 사실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또 이런 금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혁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금융산업과 다른 것들이 혁신이 되든, 아니면 금융산업이 블록체인 때문에 혁신을 하든, 여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계속 밝게 바라보고 또 거기 이 매스옵션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나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죠? 그쵸. 아직은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업 규모가 뭐 돈이 들어가 좀 있긴 하지만 엄청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 그럼 미래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태계가 현재 어떤 중앙 집권화된 이런 시스템을 다 대체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은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는 시스템을 사실은 선호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예를 들면 1억이다 치면 1억을 현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은행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은행에 맡겼다는 얘기는 은행이 망하면 내가 1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5천 원밖에 보장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1억을 들고 있는 게 그럼 맞는 거냐? 집에서도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느 게 좋은 거지라고 했을 때 사실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그냥 정말 1억을 내 수중에 쥐고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는 게 좋아.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은행에 가면 1억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은행이 망했겠죠, 이미. 그래서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옆에서 보니까 그 화면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가수 김현우 씨를 좀 닮아서 목소리도 좀 그쵸?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꿀보이스. 저기 채팅창이 좀 두려워지는데요. 다 채팅창 막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굉장히 사전 질문에서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블록체인 관련 정보나 트렌드를 어떻게 얻고 공부하는지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아까 그 어나운스먼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미더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시는 걸 첫 번째로 추천을 제일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뭐 그 거래소만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업계도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 뭐 디스코드, 뭐 텔레그램,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만 따라가는 것도 되게 바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줄일 필요는 있어요. 저도 뭐 그 커뮤니티 뭐 글들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어느 부분에 내가 관심이 많이 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파야 될지는 영역을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도 많고 사실 인터넷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취사 선택해서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쵸? 네. 특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또 파생되고 또 이런 또 복잡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채널과 내가 어떤 채널들을 팔로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괜히 또 잘못된 길을 갔다가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좋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채팅에 나온 질문들을 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DS님께서 지금 재직 중이신 회사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출신이 많으신가요? 현직자분들 구성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요 질문, 그쵸?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카카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대기업 출신 분들도 계시고 스타트업 출신 분들도 계시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비중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그 다방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요거는 또 정반대 질문인데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조직에서 아, 예를 들어 다른 대기업으로 가신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이게 뭐 순식간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사실 회사 내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도 되게 많고 해서 이런 복잡함 그리고 계속 이 모호함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난 이런 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대기업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DDFS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대화명이 복잡해? 아무튼 이분은 그 약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그 좀 두려움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가고 싶은데 스타트업을 발판 삼아서 '내가 대기업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런 연봉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대기업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시면 대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쉽다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다시 대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허들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 본인의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대기업 먼저 이렇게 두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근데 또 이런 어떤 본인의 성향도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막연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실제로 뭐 마냥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경험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음. 뭐 본인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기업이 사실 요즘에 또 취업문이 또 굉장히 좀 좁아진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에 좀 두려움이 있으시면 스타트업도 가시되 그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대기업 가실 때에도 충분히 자신은 셀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아래님께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저희 강의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직원분인 것 같아요. 네. 폴리님도 활동하시는 커뮤니티가 있으실까요? 지금 주니어입니다. 추천하시는 커뮤니티 있으실까요? 커뮤니티를 좀 추천을 요청하셨는데
그런 네. 거 밝혀도 되나요? 네네. 아까 그 QR코드도 썼었던 네네. 것처럼, 사실 아까 한국 블록체인 미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저희 카톡 커뮤니티가 다른 분이 운영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서 오프라인에서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좋은 강의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블록체인 미드업이라는 거를 제가 좀 시작을 해서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해서 한 10번째쯤 하고 있고요. 23일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저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취지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블록체인 개발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보자는 자리라서 여기가 아마 좀 시작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들도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그 행사에 가면 강연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킹을 해야 그럼요. 되는데 네. 약간 미국식 파티처럼. 뭐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2시간짜리인데 앞에 1시간은 2시간을 그냥 네트워킹 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어색하니까 앞에 1시간 정도는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음. 뭐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본인 하고 있는 것들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하게 시키고요. 그걸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다른 분들과 좀 얘기 나눠보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피자를 하나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모여서 먹게 되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피자를 이게 사실 그 클럽 같은 데 가도 네, 처음 가는 사람은 다 지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맞아요. 사귀기가 쉽지 않은데 네, 피자를 매개로 네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서로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 또 소개드리고 할 테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아는 척하면 하늘 아래님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 하늘 아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좀 짚어주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음. 채용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 어떤 걸까요? 네, 아까 뭐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좋아하는 어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성향 자체가 본인이 조금 더 그 능동적으로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들이 기존에 그 이력서가 있으니까 이력서를 기반으로 기존에 이 일은 왜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고, 그때 발생했던 문제, 내가 풀기 어려웠던 문제 뭐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특히 개발자라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세요. 지원해 보시고 이제 시간이 이제 그 예상외로 빨리 지나가서 원래 그 캐치 저랑 하는 라이브를 한 3 시간 혹은 뭐 4 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또 워낙 바쁘시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업계를 꿈꾸는 예비 개발자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한마디와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 위주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블록체인 쪽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있는 제네시스 블락이 되게 저는 의미가 컸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국 재무장관이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실시했다.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이럴 그 금융위기 당시였는데, 그 문구가 굉장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블록체인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뭐 그 문구와 그때 뭐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신다면 꽤 그 흥미있는, 또 관심이 더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를 좀 이해해 보시고 이 뭐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라라는 건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세요 슬라이드에서 있는 것처럼 결국은 블록체인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게 아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연장선상이라는 거를 아시면 조금 블록체인 개발에 다가가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 커리어를 고민하실 때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분명 바라는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같이 이해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어떤 회사를 다니시던 그 회사에서 충분히 에이스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그런 기존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개발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는 것도 그걸 기반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호 기반이 잘 있으시다면 면접 볼 때 또는 그 회사에 취직했을 때에도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첫날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취준생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블록체인 커리어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제약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신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커리어콘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계속되고요. 매일 저녁 7시에는 갓 취업한 현직자분들의 취업 꿀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캐치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